네, 그러면은 시간이 되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뭐 단넷 자체에 대한 거는 좀 알지만은 뭐 이제 요새 이제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 빌드를 하실 때 이제 도커로 많이 하시는데 도커도 있고 요즘에는 뭐 다른 도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판맨도 있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크래프트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빌드하고 할 수 있는지, 컨텐츠 이미지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영빈이라고 하고요. 지금 알렉클라우드메이트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는 데브 1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팀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서비스 개발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팀에서 주로 백엔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백엔드 개발도 하고 이제 뭐 데브옵스도 조금씩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팀에서 제가 원래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넷을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이제 팀에서 단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단넷으로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넷콘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제 발표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래 사실 단넷을 제가 쓰긴 하지만은 우분투 쪽에서 원래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뭐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뭐 커뮤니티 운영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커뮤니티 쪽은 뭐 이제 글로벌 행사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 웹사이트나 메일은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라크래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라크래프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락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의 특정 형식을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빌드하기 위한 도구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분투 쪽에서 이제 경량화된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우리가 컨테이너를 올린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스케일 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컨테이너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야 그런 것을 하기에 용이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도구가 있을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분투 쪽은 치슬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라크래프트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컨테이너 빌드를 하는지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넷 컴퍼니까 이제 단넷 간단한 복잡한 건 아니고 단넷 CLI에서 이제 예제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샘플 코드를 가지고 컨테이너 빌드를 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워크숍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발표자를 막차를 탔어요. 제가 발표자를 지원한 건 아니고 운이 좋게도 이제 단넷데브 측에서 저한테 발표자 참여를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꽉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한 소개하고 이제 시연으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크래프트라는 것은 뭔가 갑자기 올해 뭔가 새로 나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제 우분투 서밋에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22년도 때 보니까 처음 소개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간단하게 세션만 좀 보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처음 소개가 되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빌드 과정 뭐 이런 거를 발표자가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에도 우분투 서밋이 열려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행사는 트랙이 너무 막 4개, 5개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라크래프트 관련된 세션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때는 딱 트랙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약간 다 커뮤니티 부스가 엄청 많아가지고 또 세션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때는 좀 참여하게 됐는데, 참여해서 라크래프트를 한번 좀 활용을 해보니까 뭐 이제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후에 갔다 와서 뭐 회사 안에서도 이제 뭐 간단한 실습 워크숍을 하면서 뭐 한번 공유도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 때 처음 소개가 되어서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일단 그 락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도커로 빌드하면 나오는 그런 OCI 컨테이너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정의가 좀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분투 LTS 이미지를 기반으로 빌드된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그래서 왜 우분투 LTS 기반이냐 하면은 락크래프트 공식 문서를 보니까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몇 가지 비교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도커 허브에 있는 이제 각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제 SDK별로 있는 공식 이미지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우분투를 이제 캐노니컬에서 개발했거든요. 캐노니컬에서 우분투 베이스로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어서 하는 똑같은 역할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 두 개의 이제 취약점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캐노니컬에서 유지 보수에서 배포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용량이 이런 취약점 숫자가 훨씬 적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도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분투라는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정화된 그런 패키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점을 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구가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나온 것이고, 좀 몇 가지 특징이 좀 더 있자면은 안에 이제 패블이라는 서비스 메이저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면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제 도커 파일에 뭐 엔트리 포인트를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NET 애플리케이션이면 뭐 .NET 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행하도록 지정하고, 컨테이너를 실행하면은 그게 이제 1번 프로세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1번 프로세스로 하면은 이제 그 아래에 하부 프로세스 같은 게 생기거나 하면은 관리가 좀 어려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패블이라는 서비스 메이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락크래프트로 빌드하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이제 단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도커 파일로 할 때는 도커 파일이라는 형식에다가 이제 주로 쉘 스크립트 목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빌드를 하잖아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예물로 컨테이너 빌드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이따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락크래프트는 이제 말 그대로 락 뒤에 크래프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락을 빌드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제 커맨드 라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정의한 락크래프트라는 예물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빌드를 이제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에서 이제 치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치슬 기능이 이제 락크래프트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크래프트를 활용해가지고 좀 이제 보안에 좀 안전한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이제 경량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좀 더 쉽게 빌드할 수 있다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넣긴 넣었는데 이제 캐노니컬에서 개발한 도구 중에 이제 스냅크래프트나 참크래프트라는 도구도 있어요. 스냅크래프트는 이제 우분투에서 데비안 패키지 이외에 이제 스냅 패키지도 있는데 그걸 빌드할 때 쓰는 도구고요. 참크래프트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이제 아셔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도 있는데 이런 도구에서 사용하는 이제 빌드 정의 파일하고도 양식이 유사해서 뭐 이렇게 셋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치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분투 기반으로 경량화된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도구인데 접근 방법이 약간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사이즈가 작은 컨테이너를 만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약간 그 사이즈가 작은 OS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알파인 같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뭐 일단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의존성 패키지 이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존성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단 어떤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패키지들을 우분투에서 그런 패키지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패키지를 보면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패키지다 하면은 그 프로그램 실행 파일도 있지만은 뭐 매뉴얼 파일도 있고 라이선스 파일도 있고 뭐 뭐냐 처음에 설치할 때 실행할 훅 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바이너리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치슬이라는 게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끌로 깎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이 패키지에서 그 끌이 뭔지 찾아보니까 또 나무를 깎아내는 그런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바이너리만 필요하니까 바이너리만 이렇게 깎아내서 쓰겠다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도구이고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부분을 깎아낼지 미리 정의가 좀 되어 있으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해둔 그런 저장소까지 있어서 이런 걸 같이 합쳐가지고 뭐 치슬이라고 하고 요걸 이용해서 만든 우분투 베이스 컨테이너가 이제 뭐 치슬드 우분투 컨테이너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단넷 베이스로 이제 컨테이너 빌드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요새 이제 기본적으로 단넷 쪽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가 우분투 베이스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캐노니컬하고 협업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단넷 베이스 이미지인데 치슬드가 더 있어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분투 베이스에 이제 단넷 런타임 정도만 이제 올라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베이스 이미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슬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빌드했을 때, 직접 치슬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빌드했을 때의 예시고요. 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그 치슬이라는 커맨드 라인을 먼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 커맨드 라인을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패키지를 정의를 해가지고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명령줄을 보시면은 특이한 게 또 있는데 보통 이제 뭐 apt로 우분투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좀 뒤로 제껴두고 보면은 패키지 이름에 보면 이제 여기 언더바 립스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가지고 컨테이너에 넣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에 대한 이 구성 요소 어떻게 쪼갤 건지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모습이고요. 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라크래프트로 이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할 때, 약간 도커 파일로 빌드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게, 도커 파일에서는 우리가 그 빌드할 때 필요한 명령어를 이렇게 다 정의를 해서 넣잖아요. 라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각 단계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이제 지정된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라크래프트 예물 파일에서 약간 설정하는 것은 그걸 실행하는데 필요한 이제 구성이라고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단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부터 풀 오버레이, 빌드 스테이지,
이제 프라임 단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커 파일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안에서 맨 처음에 소스 코드 빌드에 필요한 소스 코드를 이제 카피를 하잖아요. 이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빌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빌드 이제 베이스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파일이 있다 할 때 그런 걸 정리할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실제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빌드 단계예요. 빌드 단계에서 이제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빌드할 때 필요한 의존성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빌드하는 작업까지 다 주로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빌드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빌드를 할 때 빌드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보통은 뭐 실행 파일 정도만 필요할 거고, 뭐 단넷 같은 경우는 이제 단넷 CLI로 빌드에서 나오는 어셈블리 파일 정도만 이제 런타임 환경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하는 단계를 이제 스테이지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테이지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라크래프트 빌드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단넷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 그 플러그인에서 보통 미리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지 단계를 직접 건드릴 일은 잘 없지만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스테이지 단계를 또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프레임 단계고요. 그 이전 단계랑 좀 다른 게, 여기 보시면은 그 파트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라크래프트 안에서 빌드를 여러 개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각각 빌드를 다 돌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을 합칠 때 쓰는 게 이제 프라임 단계라고 간단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빌드가 되고요.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이따가 다른 이제 단넷 컨테이너에 대한 예시도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우리가 알던 도커 파일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보는 코드인데, 이런 이제 보시면은 이제 environment라는 것이 있고, 뭐 environment는 이제 이름에서 좀 추측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 요거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에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락 같은 경우는 안에 기본적으로 패블이라는 서비스 메이저가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패블리를 설정하기 위한 이제 구성 파일이 구성이 이제 서비스 속성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로 치면은 이제 뭐 엔트리 포인트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커맨드 같은 거를 설정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플랫폼 지정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환경에서 뭐 어떤 CPU 유형을 타겟으로 빌드할 건지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사실 이게 가장 핵심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빌드를 정의하거든요. 근데 예제는 딱 요것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파트에서 보면은 파트 아래 이제 헬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헬로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추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빌드를 이제 아래쪽에서 파트라는 부분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바로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연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간단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빌드에 필요한 명령어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예제고, 두 번째는 이제 통합된 치술 기능을 좀 활용하는 예제고요. 거기에 이제 라크래프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단넷 플러그인도 활용해서 빌드 해보는 그런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혹시 코드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너무 작거나 하진 않죠? 코드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잘 보이나? 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뒤에 있으신 분들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이제 예제인데요. 제가 미리 준비된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베이스에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도커 파일에서는 from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베이스로 빌드할 건지 정의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라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분투 베이스로 하는 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분투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분투 이제 LTS 버전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컨테이너 버전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플랫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건 인바이먼트는 제가 이제 컨테이너에서 쓸 컨테이너 미리 정의둘 환경 변수를 넣어뒀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요런 ASP.NET Core URL 환경 변수를 넣어뒀어요. 왜냐면은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돌아가지고 이렇게 포트 바인딩 하려면은 호스트를 이게 지정 이렇게 해줘야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환경 변수로 지금 넣어줬고요. 서비스 쪽에는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했을 때 이제 여기 아래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 API라는 그 서비스를 하나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여기서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컨테이너를 시작을 할 때 자동으로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쓰시니까 이네이블드로 기본적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리가 요 커맨드 쪽에 우리가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할 명령어가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넷 이렇게 단넷하고 이렇게 DLL 파일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파트 부분이요. 파트 부분도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빌드에 필요한 명령어가 다 수동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먼저 정의를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그 도커 파일 같은 거는 이제 GitHub 우리가 git 레포로 이렇게 보관을 할 때 이제 프로젝트 저장소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가정한다고 하면은 보통 많이 쓰시게 될 거는 이제 로컬이라는 타입이 이제 소스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요거 말고 이제 그 다른 저장소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GitHub 레포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가지고 뭐 굳이 내 로컬에 이게 클론이 미리 안 돼 있어도 라크래프트에서 빌드를 할 때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속성이 있는데요. 인바이먼트하고 이런 패키지라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 인바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라이프 사이클하고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빌드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빌드 단계에서 사용할 이제 환경 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실행 바이너리 패스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환경 변수를 지금 넣어뒀고요. 여기는 이제 빌드 패키지, 그래서 빌드 패키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빌드 단계에서 이제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를 여기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도커 파일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 apt 인스톨하고 패키지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서는 그냥 패키지 이름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은 라크래프트에서 빌드 단계에서 요 해당하는 패키지들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이지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스테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테이지 패키지
스테이지 단계에서 사용할 패키지를 여기서 진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빌드 패키지랑 스테이지 패키지에서 쓰는 패키지가 좀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우리가 빌드할 때 SDK가 필요하니까 단넷 SDK 8.0 요 패키지를 이제 지금 설치해 줬고요. 참고로 우분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패키지입니다. 우분투에서 기본적으로 단넷 패키지 제공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넷 SDK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실행할 때는 런타임만 있으면 되잖아요. SDK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SP 단넷 코어 앱이니까 뭐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 우분투에 ASP 네코어 런타임 8.0이라는 패키지를 이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에는 요 패키지만, 요 ASP 네코어 런타임 요 패키지만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오버라이드 빌드가 있는데요. 오버라이드라는 거를 보면은 약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은 플러그인에 미리 정의된 이제 빌드 스크립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재정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좀 넣고 싶다 하면은 그때 이제 오버라이드 빌드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플러그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빌드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단넷 애플리케이션 빌드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 뭐 단넷 리스토어, 단넷 빌드 하고 뭐 단넷 퍼블리시까지 이렇게 넣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특이한 명령을 또 볼 수가 있는데 craftctl 디폴트라는 명령인데요. 그 라크래프트, 뭐 꼭 라크래프트만이 아니고 아까 소개드렸던 스냅크래프트나 참크래프트에서도 이런 걸 쓰는데, 이제 플러그인 안에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 쓴다 하면은 그 플러그인 안에 있는 명령어도 실행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지정한 명령어도 같이 또 실행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craftctl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craftctl 디폴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원래 플러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빌드 단계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 craftctl 디폴트를 실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단넷 플러그인이면은 그 안에 거기서는 이제 요 빌드 단계에 단넷 빌드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에 필요한 도구는 제가 뭐 설치는 다 해놔서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은 다른 예제를 또 보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크래프트라는 명령어를 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라크래프트 init 명령어도 있고, 제가 이제 init을 따로 실행하지 않을 건데, init을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라크래프트 그 파일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빌드겠죠. 바로 빌드 한번 해볼게요. 빌드가 아니라 팩이다. 정확히는 이제 팩이 맞습니다.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쪽에서 봤던 그 빌드 단계에 있는 것만 수용을 하는 거여서 이 팩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자세히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먼저 뭐 매니지드 우분투 인스턴스를 뭐 실행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라크래프트 내부에서 이제 LXD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빌드 환경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실제로 빌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사이클별로 이제 뭐 로그도 나오고 뭐 이렇게 팹을 넣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아까 우리가 넣었던 명령어도 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드가 다 되면은 이렇게 .락이라는 이제 파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파일 이렇게 어디였어?
웨더 웹 API 0.1 락 이런 파일로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타르볼 아카이브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OCR 매니페스트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요거를 이제 도커가 깔려 있으면 도커로 또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명령어가 길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복붙을 좀 하겠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라크래프트가 이제 그 스냅이라는 걸로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명령어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스코페오라는 이제 툴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뭐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커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은 네, 잘 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도커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많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조회하면은 지금 우리가 빌드에서 불러왔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행도 한번 해볼게요. 실행도 어디다가 복붙을 해야겠다. 네, 그럼 실행하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라크래프트 빌드된 컨테이너는 안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페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페블이 먼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페블 안에서 이제 그 단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면은 개인 메시지인데 엔드포인트하고 매더가 아닌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 원래는 그 단넷 CLI로 이제 샘플로 만든 그 날씨의 애플리케이션인데 웨더 포리캐스트다. 맞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잘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 혹시 시간이 얼마나 남죠? 6분이요? 두 번째는 빌드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제 파일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제 파일인데요. 두 번째 예제 파일 처음에 그리고 마이크 써도 되겠는데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게 좀 보이는데 베이스가 이제 베어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커에 보면은 이제 스크래치라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제 빌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빌드한 결과물을 이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 빌드 환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드 베이스를 또 따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베이스에다가 이제 우분투 24.0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인바이먼트랑 서비스 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넷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크래프트로 뭔가 빌드를 한다고 하시면은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한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소스 경로하고 소스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못 본 게 하나 보이는데 단넷 빌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하나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속성 값이고요. 요걸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단넷 빌드를 할 때 그 릴리즈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뭐 릴리즈로 할 수도 있고 뭐 디벨롭먼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구성값을 넣어가지고 그 빌드 할 때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라크래프트 문서 웹사이트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뭐 빌드 인바이먼트랑 요 빌드 패키지는 똑같은데요.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오버라이드 빌드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요 플러그인 안에서 빌드를 이미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라이드 빌드를 이제 일단은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다른 게 이제 언더바 립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요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바로 치슬 기능을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부르는 게 또 오래 걸리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언더바하고 바로 붙여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라이브러리 슬라이스를 이제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도커 파일에서 치수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명령어를 직접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그냥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은 라크래프트 안에서 빌드를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런타임 패키지 라이브러리 부분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